예를 들어 30, 40대 이상의 연예인들 보시면 굉장히 날카로운 턱선이 돋보이는 분들 많은데 이런 예쁜 턱선을 가지려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중턱 운동, 마사지, 그리고 병원 시술까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백 김연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거울을 볼 때나 셀카 또는 남이 찍어준 사진을 볼 때 튀어나와 있는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중턱 제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중턱에 있는 살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만 튀어나와도 외관상 게을러 보이거나 둔해 보이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중턱 없애는 방법을 싹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중턱이라는 건 목과 턱 사이에 있는 부분이 좀 도톰하게 보이는 지방을 흔히 이중턱이라고 부르거든요. 턱 밑을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한 게 느껴지죠? 이게 바로 이중턱이에요. 이 이중턱에 붙어있는 턱 지방은 다른 부위에 비해 지방이 잘 뭉치기도 하고 쉽게 잘 빠지지도 않아서 조금만 살이 뭉쳐도 두 겹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단순히 살이 쪘다고 해서 이중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이와 유전, 근육 구조, 지방 배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턱밑이 두툼하신 분이 계시면 아무래도 유전적으로 턱밑 지방이 잘 쌓이는 체질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수록 턱과 목 사이 근육이 탄력을 잃고 피부가 처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더 부각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이중턱은 체중 감소만으로는 날렵한 턱 라인을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즉 청소년기나 20대 때는 비교적 말랐기도 하고 처진 살이 없기 때문에 날카로운 턱선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점차 나이 들면서 조금씩 지방이 모이면서 턱선이 무뎌진 거죠. 이럴 때 해결 방법으로는 체중 감량을 통해서 뺄 수 있는 만큼 살을 빼면서 안 빠지는 턱 지방은 시술을 통해서 점차 줄여나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30, 40대 이상의 연예인들 보시면 굉장히 날카로운 턱선이 돋보이는 분들 많은데 이런 예쁜 턱선을 가지려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중턱 운동, 마사지, 그리고 병원 시술까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 PD, 이중턱 모양에 따라서 뭐가 문제인지 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한번 가르쳐 줄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는데요? 이중턱은 모양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통통한 살. 이건 그냥 살이 쪄서 생기는 모양이죠. 두 번째, 중간에만 늘어진 모양. 이건 탄력을 잃으면서 처져서 생기는 건데요. 세 번째,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분들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원장님, 이중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술적 지방 흡입이 있는데요. 지방 흡입은 턱 밑에 아주 쬐끄만한 구멍을 뚫고 캐뉼라라는 바늘을 넣어서 지방을 흡입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미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방법을 많이 선택했고 지금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면은 수술이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수술이라는 것 때문에 가지는 부담, 그리고 회복 때문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처음부터 수술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시술 등등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되니까 최종 해결책으로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처럼 뿌띠병원에서 이중턱 치료를 흔하게 하는 대표적인 시술 4개를 뽑아봤는데요. 울세라, 인모드 FX, V올렛, 보톡스까지. 가장 먼저 알아볼 시술은 울세라인데, 이 울세라는 사실 연예인 필수 시술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만큼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좋은 시술인데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안에 타겟하는 깊이의 열점을 만드는데 그 열점이 스마스층을 자극하면 리프팅이 되는 거고 지방에 열점이 생기면 지방을 녹이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쨍쨍한 햇볕에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듯이 초음파를 한 점으로 모아서 지방 샘플을 조금씩 녹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중턱 제거에는 탄력이 무척 중요한데 울세라는 이중턱 탄력 시술에 유난히 강한 이점이 있거든요. 울세라로 지방세포도 파괴하고 살도 딱 달라붙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모드 FX입니다. 아까 울세라는 초음파였고 인모드는 고주파란 말이에요. 사실 초음파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지만 원리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고주파는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 울세라보다 오래되고 그만큼 유명한 기계인 써마지도 고주파인데 써마지는 지방 없어질까봐 고민인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주는 그런 시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모드 FX는 오히려 지방세포를 없애주는데 탁월한 기계란 말이에요. 인모드가 다른 고주파 기계와는 다르게 지방을 없애는 효과가 뛰어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빨아들여서 쏘는 겁니다. 팁 안으로 살을 쫙 빨아들인 후에 한쪽에서 빵 쏴주고 받아주면은 그 사이에 위치한 지방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근데 울세라와는 다르게 탄력을 주는 느낌은 잘 못 받겠어요. 그래서 인모드 FX는 젊은 분들한테, 탄력은 좀 있지만 성통한 친구들한테 많이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브이올렛인데요. 브이올렛은 어떤 약이냐?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담즙산이 그 지방을 분해하잖아요. 담즙산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메인 성분이 바로 디옥시콜산인데요. 브이올렛은 디옥시콜산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윤곽주사는 지방세포를 파괴하기보다는 지방세포 하나하나를 다이어트 시켜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지방세포를 아예 죽여버리죠. 그래서 브이올렛으로 뺀 지방은 살찐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효과가 좋은 만큼 붓기가 꽤 가거든요. 하지만 파괴된 지방세포는 다시 커지지 않기 때문에 리프팅과 더불어서 더 큰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훨씬 싼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중턱 치료의 대중적인 약물 방법으로 침샘 보톡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침샘 보톡스는 명칭 그대로 침샘에 보톡스를 넣어서 침샘의 크기를 줄여주는 시술인데요. 침샘은 양쪽으로 각각 세 부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귀를 감싸는 모양의 귀밑샘과 턱 밑 부분에서 약간 안쪽의 부분을 만져보면 타원형의 침샘이 있거든요. 여기가 두 번째인 턱 밑샘, 마지막으로는 우리 입안에 있는 혀밑샘, 이렇게 세 가지의 침샘이 존재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귀밑샘하고 턱밑샘이란 말이에요. 귀밑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중턱 부위는 아니지만 턱 보톡스가 대중화되면서 턱 근육이 줄어들어서 더 부각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귀밑샘의 존재를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중턱과 함께 다룰 침샘은 턱밑샘인데요. 사실 보통의 경우엔 턱밑샘은 정확히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조직이에요. 경험이 좀 쌓여야 보이는 조직입니다. 턱밑샘을 맞으면 좋을 분들 쉽게 찾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중턱은 세 가지 모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세 번째 모양, 그 이중턱 모양이 바로 턱밑샘이 커질 때 생기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다른 어떤 시술보다도 턱밑 침샘에 보톡스를 맞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중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살이 찐 모양의 이중턱도 침샘이 커져 있을 확률이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의사 입장에서 찾는 게 쉽지는 않지만 경험만 어느 정도 있으면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침샘 보톡스가 효과가 있죠. 오늘 그러면 설명해 주신 내용들 종합해보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과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이중턱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혹시 병원을 안 가고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턱밑살이 생기는 이유가 단순히 지방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살이 찌지 않아도 나이가 들거나 살이 처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중턱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 턱살들을 올려주는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엄지손가락으로 턱 밑 부분을 깊게 눌러주시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턱을 잡아주는 동작이에요. 나머지 손가락을 고정한 상태로 엄지손가락만 좌우로 돌리다 보면 턱 밑 근육이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30회씩 3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시고 혀를 길게 아래로 내미는 방법인데요. 혀를 내민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내밀어주고 이렇게 10회 반복해주세요. 다음은 혀끝을 목젖 위치까지 반대로 말아서 달라붙게 하신 다음에 혓바닥 전체를 입 천장에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0초간 3회 반복해 주시면 근육 움직임을 위해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턱 밑살에 지방이 타게 되고 근육도 강화되면서 슬림한 턱을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마지막 동작인데요. 이번에는 양쪽 엄지를 모아준 상태로 턱을 최대한 쭉 내민 상태에서 엄지로 턱을 최대한 밀어주세요. 이렇게 10초간 5회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운동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막상 해보시면 좀 불편하고 힘도 드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평소 잘 안 쓰던 근육을 강화하면서 지방도 분해되고 기존보다 훨씬 더 탄력 있는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중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수술과 시술 그리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물론 이중턱을 개선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평소 일상생활 속 자세나 스트레칭,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죠. 예를 들어 휴대폰을 할 때나 업무를 볼 때 고개를 푹 숙이는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피부와 근육도 늘어지면서 이중턱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원하시는 예쁜 턱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중턱과 턱선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닥터빅 김연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